안녕하세요. 최손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수익 활동은 가능하지만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성원에게 배분도 못하는데, 그게 배당이죠. 배당도 못하는데 왜 설립을 할까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익적 단체로 이미 단체보다는 그 공신력과 재정적 투명성이 담보되어서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또 지자체 협력 위탁 사업, 또 그리고 공공사업의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또 그 수익 사업은 물론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만 고유 목적 사업은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나머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낸다고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 정한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공익적 목적이겠죠. 그리고 정관 작성에 필요한 필수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목적과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또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사유, 법인 해산 시 나머지 재산,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되겠죠. 보통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어디로 기속되는지, 보통 저희는 국가나 아니면 유사 비영리 단체에 기속시킨다라고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전화를 주시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기본 재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아니면 회원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은 기본 재산이 5천만 원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딱 법령에 정한 규정도 아니고 작년에 입주자 기업 협의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회원수 10명의 기본 재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목적 사업과 또 사업의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원수가 좀 작거나 기본 재산이 모자라도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무관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비영리 법인의 공익성을 보고 또 고유목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중복 여부를 봅니다. 이 중복 여부가 조금은 이상한데요. 그 비영리 법인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와 사업 내용이 같다면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조금 힘들 겁니다 라는 주무관의 답변을 듣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사업이야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요. 다음은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 절차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이 절차대로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뢰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회 날 모든 것이 끝나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다 갖춰놓는데요. 일반적으로 발기인이 구성되고 그 발기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만들 건지 의기가 투합이 되겠죠. 그리고 정관과 관련 규정을 작성을 하고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출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립 중인 법인을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것도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한 2개 정도 빠졌습니다. 설립 취지서,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결격 사유, 특수관계 보존제 확인서, 뭐 이렇게 정관도 그렇고 뭐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들을 다 갖추고 이제 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창립총회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자, 이거 놓쳤습니다.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나중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하고요. 보통 뭐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이제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방문 조사를 시행을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이제 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에 보면 비영리 법인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허가서가 나오고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국세청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법인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을 하면요, 요즘에는 대포 통장 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법인 통장도 하나밖에 개설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만 원인가 이체 한도도 걸리고요. 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서울 기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또 사무소에 실사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통장 사고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봅니다. 통장 개설이 어떻게 보면 설립 허가보다 더 힘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화로 문의가 오면 가장 많은 질문들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수익 사업은 절대 못 하나요? 아니요,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법인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이 사업이 없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서 등기까지 완료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수익 사업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설립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뭐 설립 기간은 주무관청에서는 통상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름입니다. 보름 정도 소요가 되는 게 법정 처리 기한이 열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은 오로지 그 설립자와 그 회원들의 협조에 따라서 뭐 1년이 걸렸던 법인도 있습니다. 네, 워낙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총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요는 1개월에서 보통상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등기는 3일 정도, 고유번호증은 다음날. 네. 출연재산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네, 출연재산은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또 보통재산 이렇게 계정을 2개로 쓰는데요. 기본재산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 보통재산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는 경상비라든지 뭐 사업비라든지 지출을 하실 수 있고, 복식부기로 회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느닷없이 행정감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제출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재정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설립 허가 취소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관리는 미리 사전에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불허가가 가장 많은 사유는 저는 사실 그 불허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이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저희가 비영리 법인을 하는데 달나라 여행을 목적으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허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설립하면서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소한 행정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